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 11월 4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0.12% 상승한 42,5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LB에게 LB뿐만 아니라 LB 관련주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현재는 반등이 절실히 필요하죠.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내일 그리고 늦어도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는 반등이 나온다면 월요일, 화요일 늦어도요.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반등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기대를 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이 정도 자리에서 4만원 초중반에서 좀 지루한 싸움이 보여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 화요일 정도가 조금 단기적 방향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바이오주는 재료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혹자는 사실 LB 주력은 리보죠. 백신이 아니고 리보세라핌이 맞는데 그래서 리보에 좀 주력하고 요 백신은 좀 떼어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보고 백신은 이제 좀 하지 말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글쎄 제가 백신을 언급하든 안 하든 그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백신을 언급을 안 하면 LB가 영향을 안 받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시장 기대치가 훨씬 더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사실 백신도 늘어지고 리보도 늘어져서 좀 많이 지치는데요. 그냥 마음 비우고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어제는 제가 영상에서 나노코박스가 지연되면서 백신 후발주자 우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베트남도 경쟁업체가 이렇게 치고 나오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움직이는데요. 나노코박스 긴급 승인 기준 만들었다. 단 공개는 아직 하지 않았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해외 백신 간 대조를 통해서 긴급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밝힌다고 했었죠. 그래서 잠시 지난번 뉴스부터 보시면 나노젠은 나노코박스의 면역 원성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방 효과를 추정해 과학성을 입증을 했는데 보건당국은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긴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는 평가를 내렸죠. 보호 효과 때문에. 그래서 보건당국은 다시 예방 효과의 평가 지침을 세우기 위한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베트남산 백신과 해외 백신 간 대조를 통해 기준 충족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보건부 차관은 점반 투원 이분이요. 보건부 차관 이분도 좀 있으면 이제 언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튼 핵심 인물이었죠. 여기 긴급 승인과 관련된 국내에서 생산된 백신이 WHO의 기준을 충족하면 긴급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이 면역 원성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는 면역 원성을 기반으로 예방 효과를 추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 면역 원성 임상 시험은 잘못된 방식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됩니다. WHO의 임상 가이드라인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면역 원성 임상 시험은 그러니까 나노젠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임상 시험 방식이 아니에요. WHO 임상 가이드라인에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대신 면역 원성 임상 시험은 면역 대리 지표가 정립되어 있다면 이 ICP 면역 대리 지표가 정립이 되어 있다면 첫 번째 조건이고요. 이 효능을 넘어서는지 평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허가된 다른 백신들이 충분한 상태라면, 그래서 정립되어 있고 다른 백신들도 충분한 상태라면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나노코박스 역시 ICP 면역 대리 지표요. 면역 대리 지표를 넘어서는지만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노젠의 방식은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이런 정식적인 절차를 가려면 제대로 된 임상을 하려면 10년이 넘게 걸리는데 면역 원성 방식을 사용하면 다른 백신과 비교가 가능해져서 여기 항체가 열등하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면역 원성 방식을 두고 예방 효과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찌되었건 이 보건부에서는 보호 효과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여태까지는 그래서 이 보호 효과 때문에 기준이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기사에서는 이렇게 기준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베트남이 자국에서 개발하는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기준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당국은 WHO 전문가들과 함께 긴급 사용 허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개발을 했다.
일반적으로 보건당국이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해 진행하는 유통 권유 준칙 12일은 백신의 안전성과 보호 효과에 대한 임상 3상 중간 결과, WHO 지침 또는 권장사항을 참고해야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평가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보호 효과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호 효과에 대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이 유통 권유 준칙, 잠깐만 예전 뉴스를 볼게요. 이 10월 중순에 나왔던 뉴스를 보시면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위해 지침 구체화에 나섰다. 그래서 좀 전에 말했던 그 10일 보건부 시행령 11에 명시된 긴급 사용 승인 요건도 구체화했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지침을 갖고 있지 않아서 뭐 백신의 보호 효과를 평가하려면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난번 뉴스를 이렇게 한번 보시죠. 보호 효과랑 그래서 이제 령까지 바꿨다는 거. 그래서 잠깐만 좀 정리를 하자면 이 보호 효과 때문에 이렇게 좀 질질질 끌고 있는데, 요 법령 때문에. 근데 지금 이렇게 긴급한 경우에는 평가 기준으로는 적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보건당국도 백신 승인의 문제에 복잡함이 전례가 없다고 생각해서 WHO와 협력을 통해 평가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의의가 있어요. 여태까지는 보호 효과가 문제였고 또 요 법령 때문에, 기준 때문에 문제였는데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되었건 긴급 승인이 계속해서 지금 보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보호 효능 평가 방법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회의가 진행이 됐고, 그 기준이 이제 완성된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보호 효능, 참 오늘 제 입에서 보호 효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 보호 효능 평가 지침 정립이 이제 나노코박스 긴급 사용 승인에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되겠죠. 그래서 요 입증 방식이 허용이 된다면 긴승을 좀 지연시키는 장벽이 사라지는데, 근데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추가로 대조군의 코로나19 감염자 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전망이 돼요. 왜 그러냐면 보호 효능은 결국은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비율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럼 보호 효능을 알려면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몇 명이나 코로나에 걸렸는지, 확진이 됐는지, 그걸 이제 알아보려는 게 보호 효능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이제 다 보고 한다면 긴급 승인이 아니라 정식 승인이 되겠고요. 현재 원래 임상 예정으로는 내년 2월 말에 요 보호 효능까지 완료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긴급 승인이 아니라 정식 승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너무 지쳐지다 보니까 국제 백신 연구소 출신 베트남 박사가 있는데, 이 박사가 나노코박스 승인 좀 유연하게 생각하자라는 기사도 냈어요.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 모두 최종 임상 3상 결과를 기다린 게 아니라 당시 이용 가능한 최적의 증거를 기반으로 승인이 됐다. 그래서 면역 완성 사용을 해서 승인할 수 있는 유연성이 현재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네요. 현재 베트남 보건당국은 나노코박스의 임상 경과를 두고 보호 효과요. 또 다시 보호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우리가 많이 봤던 건데, 뭐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 그래서 긴급 사용이 지속적으로 보류되고 있는데, 긴급한 상황에서는 필요한 모든 증거를 기다릴 수가 없다.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잔재적 위험과 승인의 이점, 그래서 위험이 뭐고 승인에서 얻을 수 있는 더 좋은 이점이 뭐가 있는지, 요 두 가지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긴급 사용 승인의 요구사항을 충족했느냐, 그러니까 베트남 당국의 기준을 맞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허가 여부를 판단할 적절한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불투명하지만 일단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대신 항체를 중화시키는 것만으로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는 뭐 100% 적절하지는 않지만, 비상시에는 중화항체를 생성하는 능력을 보호효과 대리 방법으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잘 아시다시피 나노코박스의 중화항체 생성률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 중화항체 생성률을 보호효과,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지 없는지 요거를 대리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유연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과거 논문들을 보면은 코로나 상황에서 승인 완료에 긴 시간을 소모하는 대규모의 임상시험 없이도 중화항체 결과를 백신 허가의 승인을 위한 기초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비상 상황에서는 막대한 경제 손실이 발생하는 와중에 중화항체를 이용해 백신을 승인하는 유연성이 중요한 것 같다라고 여기 박사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뭐 사실 이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대체 왜 보건부에서 그렇게 질질질 끄는지 사실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도 있었어요.
나노젠이 어떻게 여기 공산국가니까 속된 말로 좀 뒷돈을 안 줘서 보건부에서 이렇게 늑장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 다른 이제 제약업체에서 보건부에 이렇게 로비가 들어와서 이렇게 일부러 좀 늦게 해주는 것 아니냐라는 온갖 추측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보건부 차관이 기소가 되었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어요. 내용만 보시면 위조 의약품 거래 건인데, 사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나노코박스 보호 효과에 대해서 시간 끄는 건 뭐 다른 임상 결과에 대한 것도 아니고 보호 효과를 알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보호 효과는 결국 코로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걸렸는지 확인하는 거니까 그거 보려면 시간이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비상시국에는 임상 이상만으로도 조건부 허가를 해주고 하는데, 보건부에서는 이걸 빌미로 너무 시간을 끌었어요. 다른 임상 자료도 아니고 보호 효과 때문에 코로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는지 이거 알려면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와중에 베트남 당국에서도 주석도 그랬고요, 총리도 그랬고요, 부총리도 그렇고 드라이브를 엄청 걸었어요. 그러면서 긴급 승인이 늦어지니까 베트남 자국민의 원망도 많았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체되면서 베트남은 자국 국민도 다른 백신을 접종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베트남 입장에서는 국격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상실을 했죠. 대표적인 게, 애초에는 나누코박스가 동남아에서는 독점될 걸로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이미 인도네시아에서는 노바백스가 승인이 되었고요. 현재 여타 국가도 넘어갈 그런 위기에 있는데, 베트남 입장에서는 최고의 좋은 기회를 늑장 처리로, 그것도 글쎄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보호 효과라는 핑계로 늑장 처리를 하면서 좋은 기회를 놓쳤는데, 솔직히 오늘 베트남 당국에서 기소한 거를 보면요, 그냥 뭐 딱 봐도, 글쎄요, 뭐 제가 베트남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뭐 중국이나 저기 미국 같은 경우는 정치 상황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알긴 하죠. 뭐 사실 오늘도 중국 보면은 한때 세계 테니스 랭킹 1위였던 그 선수가, 여자 선수가 이제 중국 고위 간부랑 스캔들이 나면서 그 뒷배경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시진핑 정부에서는 예전에 이제 짱점인 라인일 수 있는 뭐 요거를 일부러 터뜨렸다, 뭐 요런 이제 정적인 뒷배경이 있긴 한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중국은 아무래도 G2니까 관심이 좀 있는데, 베트남은 아직 글쎄요, 뭐 제가 베트남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기에는 아직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기엔 좀 그렇지만, 이게 그냥 딱 봐도 그냥 어느 정도 기획 수사이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예, 문책성으로 보이죠. 그리고 또 지금 베트남 국민들의 원망도 크다고 하던데,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게 쪼고 했는데 성과가 안 나오니까, 예, 나쁘게 보면 희생양이 필요한 거였고요. 또 좋게 보면 백신 승인을 위한 강력한 의지로도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차관까지 이제 교체가 되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나누코박스 긴급 승인에 대한 주요한 터닝 포인트가 다가오지 않았나,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차관 기소는 나누코박스 긴급 승인에 대한 주요한 터닝 포인트이지 않나,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 참 LB 하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 정치 상황도 알아야 되는, 예, 그래서 LB는 여러모로 정말 다방면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공부를 많이, 예, 우리한테 시켜주는데요. 어찌되었건 하나씩 이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길 바라봅니다. 그게 이제 백신이 됐건 리버가 됐건 교모세포종이 됐건 아필리아가 됐건 이렇게 하나씩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온다면 LB도 분명 하나씩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내일은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